지구 단위 계획 기하가 나올 때에 그 지문을 섞어서 내는데 여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내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거는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서 적용할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계획 도시 만드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꼭 하나 이해할 점은 얘들을 지정을 할 때 수립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하지만 요 놈은 일반 시장, 군수도 지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 난다 이 말이에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이나 지방의 군수들도 직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안을 짜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딜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 주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 지역이 아니어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도시 지역에서만 지정한다고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도시 지역이 아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딜 말할까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묶이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3년 내에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실효가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도 몇 년 내, 3년 내 그 적용할 계획을 안 짠다. 3년 되는 날의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풀렸다는 걸 고시 따로 또 해줘야 돼요. 해제되면 무조건 해제된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거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 이거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어딜 대상으로 하냐.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이 자주 나오는 게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어요. 얘들. 여기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삐그러 가지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127페이지 의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안에 일부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틀리게 해요. 일부에 대하여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으로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란 말 나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서울시의 전부를 대상으로, 부천시의 전부를, 인천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일부, 마곡 신도시 대상, 택지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요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의 일부, 인천시의 일부다 이 말. 그러면서 한 장을 맨 밑에 수립 기준 있나요? 이것도 두 번이나 써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1차 기출문제집은 나왔죠. 저거 몇 푼 안 되는데 저거 들고 다니면서 5번 이상 풀어야 돼요. 1리터 동시한 사람들은. 무조건 1차는 기출문제 정리 안 하면 허방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2차는 어차피 4월달 초에 나오는데 개정된 걸 다 넣어서 공법조차도 기출문제를 쫙 정리하면서 보니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오고 나왔던 조문들이 계속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건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맨 밑에 수립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지구 단위 쪽에서 매년 나왔는데 두 번인가가 정답 처리됐더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다음 사항 고려하라. 자 결론은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그러지.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누가 짜냐면은 이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하고 플러스 야들 그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통화를 해야 되는데 시도 조례로 정해버리면 안 돼. 지방마다 달라지잖아요. 제일 높은 놈이 정해줘야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기준을 정한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넘어가면 박스떼기가 무지한 놈이 나와요. 무지막지한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눈길을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왜요?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벌집이 되니까 냅두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3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공법은 세부적 내용 못 외우고 갑니다. 임파서블이요.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계략적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계략적인 거. 그게 65% 나오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 시험은.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냈다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놓고, 자, 지정대상, 임의적 지정대상이라고 줄을 한번 치고,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의무적 지정대상이 있네요. 줄 치고. 그게 이제 일단 줄 치면서 지정할 수 있다가 대부분인데 예외로 지정하여야 한다도 있구나.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거기 이제 주어를 잘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까지 나왔죠. 그게 일반 시장 군수도 나왔잖아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자,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박스 1번 끝에 용도 지구 있지요. 그 여러분 저 용도 지구라고 나왔는데 이걸 취락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내버리면 앞만 봐도 여기 취락지구가 없잖아요. 자, 아까 용도지구 종류 몇 가지? 제일 먼저 나온 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지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 이게 배움의 효과예요. 9개 그러죠. 그러면서 경관지구 종류는 3가지 그러죠. 그럼 방제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뭐하고 뭐로?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그거 좀 낫네. 그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 지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다부지게 하면 되나? 이게 집에 가서 하면 이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내 집에 가서 다부지게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집에 가면서 사물함에 책 넣고 가기 때문에 다부지게 하기는 끝까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다부지게 할 일이 없어. 집에 가면 항상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없네 하면서 한숨 자잖아요. 여기 용도 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용도 지구들이 그 9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락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네. 용도 지구라고 했잖아요. 용도 지구 중에 하나가 취락지구 아니야? 취락지구는 종류가 나눠지나요? 뭐하고 뭐로?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지구. 그러지 용도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중요하니까 그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줄 쳐놓으세요. 거기 지금 도시개발구역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거 건축법 먼저 해야지. 그래도 2장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3장이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구역.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야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됐어요? 택지, 개발, 지구. 이거 신도시 만든. 그 다음 대지, 조성. 이거 다 불도저 밀어버리는 동네예요. 다 신도시 만들려고. 야들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난개발 막는 계획도시 만들어 나가려고. 요 지구 단위 계획이 옛날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 도시 설계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계를 짜서 설계대로 미래형 도시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들었을 때 있죠? 전부 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 마곡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니까, 이거?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 재건축하잖아요. 이런 데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니까요.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불도저 미는 곳.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 관광특구, 야들도 한번 겼는지를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조금 중요해요. 개발 제한구역 나오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용도구역 종류 몇 가지 있었어요? 5개 중에 2놈이 없죠. 뭐하고 뭐가? 시가와가 왜 없어요? 수산자 보호구역이라고 헬라 했는데 말이 잘못 나온 거잖아요. 수산자 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단위계 수립할 필요 없고, 입지규제는 왜 없을까? 이거 지구단위 만들 때 있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탄생도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야가 이제 법을 개정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중에 뭐 박스 5개 있었잖아요. 그 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하고, 세 번째 거 세계 이상 노선 결절지로부터 1km 있잖아요. 그거 하나 쫙 써먹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용도구역 중에 3개만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공원으로 묶이면 겁나게 규제 많이 받잖아요. 묶였다가 뭐 될 때, 해제될 때 난개발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구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인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 나왔죠.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죠. 도시자연 공구역. 아까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되면 거기에 적용하는 법률이 무슨 법? 아무 말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뭐 도시공원 및 뭐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요런 걸로 묶이거나 공원으로 묶이잖아요. 묶인 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OX. 그러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 지구단위 계획제도는 계획도시를 만들고 난개발 막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쉽다니까. 그러면 야들 지정돼 버리면 난개발이요, 곡소리요. 곡소리지. 여러분 동네가, 여러분 개우 시댁에서 상속받은 땅이 한 200평이 있는데 홀라당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20년만 땅 묶였다는 거야. 그러면 알죠,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어떤 거 설치하는지. 축사, 퇴비사, 뇌고치, 창고, 그게 잠실이지 뭐. 창고, 그런 것만 한다니까? 그러죠? 그거는 허가 받고 안 받고. 개우 군수시장 허가까지 받아야 돼. 축사나 꼴랑 설치하는데. 축사를 가구당 300 이하 설치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그렇지. 그 대신에 봉투 안 들고 가야 되지. 넘는 건 봉투 들고 가야 되고. 거절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묶이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프링을 세게 누를수록 놨을 때 많이 튀잖아요. 규제가 셀수록 풀렸을 때 엄청나거든, 땅값이. 이 여러분 진짜 요 부천 넘어가는 길하고 서초 양재 넘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린벨트 묶였잖아요. 저 수십 년 묶인 거예요. 과천 넘어가는 길. 저거 무분별하게 다 풀어버렸다.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지금도 주말에요. 잠실 있죠, 잠실. 롯데월드 갈 때 차 엄청 미킨다니까. 지역 주민들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제2롯데월드 100몇 층짜리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거 들어갔으니 출퇴근도 엄청 많을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관광객도 놀러 얼마나 많이 가. 그러니까 차가 미친 듯이. 그리고 그 잠실대로 한 번도 넓힌 적 없잖아요.
수십 년간 아직도 처음에 거기를 그대로지. 그 난리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다가 해제될 때 미친 듯이 난개발한다니까요. 그래서 해제되는 곳을 난개발을 막으려고 지구 단위 계획 짜가지고 계획도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묶인 데가 아니고 묶였다가 뭐 될 때 해제되는 곳. 똑같은 취지로 보세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곡소리 나잖아요. 도시지역 중에서는. 근데 녹지지역으로 수십 년 묶였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 하나로 바뀌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많이 좋아졌네. 그죠? 자연녹지면 용적률은 몇 프로? 괜찮아. 하고 싶은 들에게 80%에 언제 바뀌었대요? 보생자 800배. 이런 거 국회에서 바꾸는데 여러분들 막 강의실에서 막 바꿔버리잖아요. 이 자연녹지인 이 땅을, 여기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평당 이제 200만 원. 근데 여기가 잠시 외국에 한 몇 년 놀러 갔다 왔더니 땅이 있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뀐 거야. 생각만 해도 뿌듯하잖아요. 일반 상업이면 용적률 몇 프로? 53, 91, 1500, 1300. 그죠? 참 이거 참 나원. 이게 웬열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요? 시골에 진짜 저 평택 화성 넘어가는 길 돈도 안 되는 땅 있냐? 저 시아버지 죽으면서 유일하게 딸 5에다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막내 아들이었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딸들은 쳐다도 안 봐. 유일한 막내 아들. 그래서 2만 평 돈도 안 된다. 평당 2만 원짜리 임야 2만 평 상속, 아버지 시아버지 돌아가신 며느리 내가 상속 받았단 말이야. 남편께 내거니까 평당 2, 3만 밖에 안 갔는데 신도시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풀려. 야가 보니까 막 농림지역이 있는데 막 도시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버린 거지.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뉴스 막 나와. 막 뉴스 나올 때 그 일대 주소 보니까 상속받은 땅이야 전부 다. 2만 평이요. 예상 땅 가격 평당 1,000만 원. 그런 남편은 더 잘해줄 거 아니요? 더 잘해줄까? 보내버릴까?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더 잘해주고 오래 살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죽으면 야가 이게 상속받아서 딴짓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국 끓여서 줄 때마다 퐁퐁 2방울씩 타서 락스가 좋다. 락스. 퐁퐁 거품 나니까 락스 2방울만 타면 석 달쯤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다가 가요. 외상 부금할 필요도 없어. 깔끔해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일도 없어. 흔적도 없는데 뭘 목줄은 흔적도 없잖아요. 깔끔하게 보낸다니까. 그리고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 좋은 거 많이 알려줍니다 진짜. 락스 퐁퐁 말고 퐁퐁은 언제 쓰냐면 오래 사귀었는데 이 남자를 띄고 싶어. 잘못 띄었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잘못 너 싫다 이랬다 눈도 작고 말이야. 돈도 없어 보이고 사투리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럼 칼 들고 와서 장인 대삼 찌르고 뉴스 나오잖아요. 다 찌르고 자기는 자해를 기도해서 조금만 찢어주고 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남자를 꼭 띄고 싶은데 부작용 없이 띄고 싶다 그러면 큰 호텔에서 만나요. 그 하얏트 이런 데서 토요일 오후 3시쯤 사람 바글바글 할 때 딱 만나가지고 우리 진짜 너무 오래 만났다. 미리 이제 퐁퐁을 좀 준비해가. 그래가지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가가지고 퐁퐁을 2방울 입에 넣어요. 요새 먹어도 되는 퐁퐁 많이 나와. 그래서 앉아가지고 입에 힘 좀 주면 거품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눈에 힘이 들까? 버덕버덕버덕 이렇게. 근데 잠시 해야 돼요. 한 10초 정도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얘가 놀라가지고 119 그러면 턱 이러면서 부르지 마. 괜찮아. 쓱 닦아 이렇게. 쓱 닦아. 괜찮다니까? 뭔 일 있었어? 그래 우리 오래 만났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니야. 지금 당장 집에 가자 너. 그래서 늙은 다음에 남자가 휴대폰 번호 바꿔버려요. 지가 바꿔요. 알았어. 절대 험담 안 해. 그 여자 착했다. 진짜 난지 잘했다. 부작용 하나도 없어. 잠시 쪽팔리면 어때? 그게 하얏트 호텔 나 아는 사람이요? 아니잖아. 잠시
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남자 본 적이 없어요. 늘상 가던 집에 절대 안 나타나. 딴 남자가 가도 부작용이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남편 죽일 때는 락스가 필요해. 남친 뛸 때는 퐁퐁이 필요해. 자, 좀 고민 많이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자유롭게 살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통할 것 같잖아요? 100인 100 다 통합니다. 진짜. 여자한테는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여자가 동정심과 모성애가 발휘돼가지고 병원 데려가지고 119 부르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붙어버린다니까. 여자한테는 절대 그럽니다. 여자한테는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해야 돼요. 식당 갈 때마다 이거 왜 이게 비싼 거 먹냐, 돈 없다, 이러지 마라. 이러면서 5번 만나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사람 듣게 해야 돼요. 이게 비싼 걸 먹냐고. 이때 사투리 써야 돼요.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쓰면 딱 좋아요. 무엇이 이것이 이게 비싸가지고 이러면 뭐고 이거 이러면 있잖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돈 없는 티를 팍팍 내면 금방 나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 다 너 잘 들으라잉. 근데 너 뭐 퐁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당장 여자가 없잖아. 자,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예. 이모 고모님 여러분, 얘 합격만 하면 좀 밀어줘야 돼요. 진짜 착하다니까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자,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로 묶였다가 상업지로 바뀐다 봐요. 녹지 지역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뀔 때 땅값 뛰잖아요. 취지가 똑같잖아요, 애들이. 그러죠. 그리고 또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 도시로 바뀌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오랜 동안 묶였다가 풀리거나 변경돼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 얘들은 불도저 밀고 신도시 만들라고. 요런 데를 뭘로 지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누가 지정하냐? 띠리리리 해서 시장 군수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얘들은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직 해야 한다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스의 9번 주 9번 그 밑에 또 있어요.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중에 말이야, 디귿 보세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얘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입지기적 세수구역에 있는 걸 하나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입지기적 세수구역도 지정하고 지구단위 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야를 3년 전인가 내가지고 지정 대상으로 틀린 걸로 하면 그 얘를 낸 거야, 얘를. 2개 이상으로. 몇 개인데? 3개. 대중교통이 몇 개 이상 결절한다고? 3개. 자, 그러면서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그 쭉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완을 하는 거예요. 큰 이번에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오늘 수업한 건 동영상 올리면 안 되겠는데. 이거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퐁퐁 락스 이거 막 전국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놓고 가만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조금 동영상 내일 한 걸로 올려야 돼. 박스 밑에 이번에 의무 대상 있죠?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군수는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는 몇 년 지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나왔잖아요. 여긴 정택이다 이렇게. 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잖아요. 재개발한다고. 해당 사업 끝난 지 몇 년 지났다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그런데요, 이 규정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진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의미 없냐면은 정비구역이라고 나왔죠. 도시개발구역 나오잖아요. 이 개발법 정비법에 따르면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필요가 없다고. 근데 법이 다르고 만든 시기가 달라 놓으니까 어이없는 규정이 남아있는 거야. 정비구역이면, 도시개발구역이면 그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됐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뭐들라고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네, 지정해야 하네, 이게 왜 만드냐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얘기 안 한 걸로 하고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정비, 기억을 못해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니까 나중에 웃긴 얘기 또 해줄게요. 이거. 그러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 여기 정택이요? 지정해가지고 해당 사업 끝난 지 몇 년 지났다면 5년으로 낸 적도 있거든요.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정택이 10년. 다음에 지역으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단 말 아니요.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대규모로 해제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에서 풀려버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어마무시하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그래서 시, 공, 30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그래서 녹지 30만. 정택이 10년. 자, 그러면 녹지 지역 이놈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등의 하나로 바뀌는데 얼마 이상일 때? 그래서 요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꼭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비슷하게 내야 되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가지고 해당 개발 사업이 끝난 지 10년 경과된 곳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틀렸죠? 개발구역은 의무 대상 아니잖아. 정비구역, 택지개발, 정택이. 그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묶였는데 한 30만 이상이 풀려요.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니까?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진짜 아유. 뭐를 했는지 도대체가 내 이르려고 이래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봐요. 시가와하고 공원이 있지요. 이 두 놈만 의무 대상이라고. 시공 30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거 있죠. 이건 30만이든 뭐든 간에 의무 대상 아니라고. 근데 왜 거기다 막 갖다 붙이냐고요. 자, 다시 한 번만.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요. 그럼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지, 그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풀리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야. 그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오케이? 일단 확인사살 반드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안 하면 영 이상하게 집에 가져간단 말이야. 그 다음, 저 밑에 3번에 도시적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단 말 나오죠. 도시지역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해야 한다. 오른쪽에 박스 빵빵한 놈 나오네. 박스에 1번. 자, 중간에 계획 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 깔끔하게. 자, 지금 나온 게 어디요? 자, 계획 관리지역이면 도시지역이어요, 아니어요?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고 도시지역이 아니고 그것도 무슨 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거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 건폐율, 용적률. 그러지, 이거 줘야지. 그럼 이렇게 야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건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저 밑에 이번에 개발진흥지구 줄 쳤죠. 야, 이 개발진흥지구. 그래도 아까 한 거네. 이제 아까 우리 용도 지구 배울 때 개발진흥지구는 종류 몇 가지? 예? 주산, 관복이 턱하니 그놈들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지구, 개발진흥지구 아까 할 때 행위제한 할 때 있잖아요. 용도지구 다 조례인데 막 집단 출약지구는 뭐 개특법 적용하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 정한다고 개발진흥지구는 뭐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겠지. 이 계획에 따라 규제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개발진흥지구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요.
다 달라요, 또. 그거 보면은, 그때 배웠으니까. 2번, 당해개발진흥지구가 다음에 위치할 것, 줄쳐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은 무시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나오죠? 두 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어디에 있어야? 계획관리전에. 그래서, 자, 주거개발하고, 특정, 이 주특이 이렇게 하는 거요. 주특이. 야는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 관리지역 안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니까요? 그러면 야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이, 계획도시 만든다니까. 내 얼마나 좋아지는가 내가 실증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특례 배울 때, 이제 드디어 특례까지 했으니까 악어가 맞거든.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발수산 40%, 용적률은 개백이, 공백이, 이렇게. 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잖아요. 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한다니까요. 행위제한 완화하고. 이 상태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게 훨 좋지. 그러죠?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주거하고 특정 두 놈이 주산, 관복이 특 했잖아요, 우리. 두 놈은 어디에 있을 때만.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난해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산업유통 있죠, 이놈. 이놈은 복합은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계획관리도 되지만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지역까지 된다고. 계생농. 자, 산업유통은 어디에 있을 때?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이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살짝 여러분들이 뭐 자포자기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있죠? 야는 어디에 있을 때? 도시지역? 왜? 자, 봐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일대는 도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봐봐.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도시위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뭐 5개도 못 외우는데 어느 놈이 어디에 어느 놈 어디에 어떻게 하겠어, 그죠? 아닌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은 냅둬 이거. 냅두고 야들까지만. 야들 왜? 뭐 조짐을 읽었나 봐요. 요 2개만 해요. 그러면 계획관리하고 일정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도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아까 주택이는 어디 있을 때?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개, 생, 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돼요.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도시지역 외면 다 된다며요. 모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할 것 없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니까. 관광휴양 이놈은. 그죠? 그래 됐잖아요. 도시지역? 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지요. 야가 지구단위 계획 짜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어서는 되게요?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 셋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자, 됐어. 그러면 진짜로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라면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한 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32페이지에 위에 결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지 안 나오죠?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서 그 안에 뭐 대통령령인지 따로 법률인지 막 조례인지 막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자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갔다 와야 돼요. 한 장 넘어가면 2장을 넘어가면
자, 136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136페이지의 박스 밑에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라고 있나요? 보세요.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3년 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잖아요. 없어져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야들이 지정됐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짜란 얘기지. 이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몇 년 내에 안 짜면 3년 된 날 다음 날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3년 내에 짜야 되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궁금하죠, 진짜로?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도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궁금하다고 억지로라도 그래 해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지 뭐. 좋다 해야 뭐 좋은 거지. 132페이지 간다 이 말이요. 132페이지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나오죠. 그 중에 1.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잖아요. 하단에 박스 있죠. 이렇게 범위를 주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구단위 계획 짜라는 건데 그 중에 몇 번은 반드시 포함. 그 그대로 2번 나왔다니까요. 16하고 22였던가 그때. 여기서 기초문제 정리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오는 게 또 새삼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나오죠. 이건 무조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계획도시 만들 때 여러분요, 신도시 만들잖아요. 50만 명이 들어갈. 가장 중요한 게 도로를 어디다 만들고 50만 명이 다 들어갔을 때 도로 폭은 얼마나 하고 공원을 1인당, 녹지를 1인당 면적 얼마로 어디 공원을 만들지, 그 다음에 소방서 어디 들어갈는지, 백화점 어디 들었을지, 초등학교 몇 개 어디, 중학교 어디다가 각종, 이게 바로 이게 뭐요? 기반시설 아니요. 이거 어디다 배치하고 크지 어떻게 하는지 설계를 짜가지고 시설을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건물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고 넣어야 되는 게 3번하고 5번이다 이 말이요. 지난달에 3번, 5번 번호만 외웠는데 이제 알맹이까지. 자, 5번 또 밑줄 쫙 혼신을 다해서 건물 뭘 짓는지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 그러니까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란 말 나왔잖아요. 뭘 지을 수 있냐 없냐가 들어가잖아요. 건폐율은 몇 프로냐, 용적률은 높이는 얼마나 가능하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건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요, 텔레비에만 뉴스 신문 볼 때 뭐 어디 재개발한다고 지구단위 계획 짠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 지구단위 계획 열람해 보면 무조건 용적률, 건폐율은 알 수 있어 없어요?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 그러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80% 이렇게 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시험을 낼 때 다음 지구단위 계획에 보세요.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아닌가 한번 찾아봐라. 1번, 2번, 3번, 4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 6번, 7번 있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옆에 건축선이라는 거 나오나요? 우리 건축선 배웠잖아요. 건축물 도로가 좁으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건축선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건 반드시 할 건 아니잖아. 그걸 집어넣어서 답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경관, 교통처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담아 놓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담으면 충실해서 좋은데 반드시 넣을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한단 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잖아요. 이거 지정되기 전에 용도, 지역, 지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가만히 일정 전용 주거다. 이 상태 가지고는 용적률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재개발할 때. 그럼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들이 있었겠지. 이걸 세분하거나 딴 걸로 바꿔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여기에 맞게 만약에 일정 전용 주거니까 노후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한다고 구역 지정했잖아. 그러면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용도 변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따로 용도 변경 따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 따로 하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기존에 이거는 색깔 달리게 써야지. 용도, 지역이나
지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요. 이걸 딴 걸로 변경하거나 세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자 할 때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 지구를 딴 걸로 변경도 할 수 있고 라오면 O. 그러죠? 그 중에 심지어 지구 단위 건물 새로 짓거나 신도시 건물 볼 때 간판들 봐봐. 이런 돌출 간판 없잖아요. 그러죠? 9번 맨 밑에 보면은 9번 밑에 니은 봐요. 대문, 담, 울타리의 형태,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제재.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정할 수 있다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간판도 못 달아. 거기서 맞는 재질로, 색깔로 그런 게 다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한 도시 만들어져요. 그런데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몇 번? 3번, 5번은 반드시 담아야 된다. 3번이 뭐에 관한 거? 기반시설. 자,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건 나머지 뭐 들어가도 좋고 뭐 안 들어가도 좋고 뭐 이래야 돼. 이 계획을 몇 년 내에 짜라. 이 대답을 해야 외워진다니까.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실효된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가로수 한 번에 법 적용에 완화 있나요? 완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76조부터 78조 그 가로 속에 있는 거 있죠? 가로를 줄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있죠?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이 제한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의 42조 대제한에 조경 설치하는 거 줄치고 공개공지 줄치고 우리 공개공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대지 도로의 관계도 배웠고 그죠? 높이 제한은 배워야 되고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나오죠? 이런 거 줄치는 거야. 그다음에 주차장법 19조 2는 이제 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뭘 할 수 있다고? 완화할 수 있다. 여러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건축법, 국토법 적용을 받잖아요. 세월이 가니까 좀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타치도 못해낸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아주 어려운 고수들을 위한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관련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좀 전에 줄치잖아요. 건축물 높이 제한도 마찬가지. 공개공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분할 제한도. 대지 분할 제한 여기 없어요. 그러죠? 공개공지는 용적률 건폐율도. 그러죠? 그런 걸 다 완화한다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건폐율이 만약 40%, 용적률 200%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할 때 건폐율 65%, 용적률 350% 할 수도 있다니까? 여기 봐요. 높이도 있잖아, 높이. 높이 일조권 이걸로 완화한다니까? 야도 완화하고, 용도 제한도 완화하고. 그 몇 개 외울 것도 없네. 그 다음 밑에 환경, 교통처리 이런 것들 나오니까 적용하는 거. 공개공지 설치도 완화한다니까요?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화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이걸 묻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4번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있나요? 이제 하단에 박스 있잖아요. 좀 전에 완화한다며요. 완화인데 얼마나 완화하냐 할 때 박스의 가본을 보면 건폐율은 이만큼 완화되고 용적률 이만큼 완화되고 높이만큼 완화된다 이 말이요. 아니 그 중에 건폐율 좀 가다는데 용적률 보세요. 얼마나 완화돼요? 해당 용적률의 용도지역 정도 용적률 플러스 가로역거 1.5 곱하기 가로덕고 시설부지 제공한 면적 곱하기 시설부지의 용적률 나누기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 면적 이내. 개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죠? 이런 거 나오면 깔끔하게 찍는 거지 뭐. 이거 하나 외우면 숨 막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액면 그대로 안 하고 완화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35페이지에 가로 5번에 도시적 외 있지요. 요건 이제 워낙 자주 나오고 쉬우니까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1. 건폐율 완화 용적률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흥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내에서 이것들 완화할 수 있다. 예입니다. 예 얘기하는 거요. 원래 40%, 100% 아니야. 인 상태가 얘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잖아. 지구 단위 계획 짜야지. 그럴 때 건폐율을 정하잖아, 지금. 저 기준의 1.5배, 저 기준의 2배까지 완화한다니까? 그럼 야들이 40% 아니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60%, 용적률 100%인데 200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야는 이제 워낙 단순하게 자주 나와는 거야. 도시지역 안에는 막 계산 공식이 복잡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데서는 간단하단 말이야.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짤 수 있다,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실효. 몇 년 내에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실효된다. 문제. 137페이지에 오른쪽에 예제 문제 있지요. 25회 때 나온 거 아니야. 25회 때 나왔는데 4번 지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가 합의하에 정한다. 뭔가 합의하러 갔다 두드려 맞을 것 같잖아요. 시도지사하고 장관하고 격이 안 맞잖아요. 협의도 아니고 합의, 협의 또 다르거든, 단어가. 합의는 반드시 결과가 도출해야 돼요. 협의는 한 만나기만 하면 되고. 아까 이거 기준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다 해야 되니까 시도지사 정하면 안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한 장 넘어가면은, 자, 138페이지에 제7절 제목이 개발행 허가, 요건 다음 주에 하는 거지, 뭐. 왜요? 더 해야 돼요? 오늘 빡신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죠? 오늘 한 것도 소화 못 하는데 이거 달린다 한들 그냥 눈 감고 달리는 것밖에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오늘 요만만 하고 다음 주에 국토법 끝낼 거예요. 그때 끝내고 건축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1장, 4장을 잘해야 과락이 없어요, 과락이. 그래서 여러분 개정되는 거 있잖아요. 개정되는 거는 필요할 때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프린트해 줄 거예요. 한 몫에 주면 다 잊어먹어버리고 참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에 이게 개정된 거는 꼭 그 자리에 풀로 좀 붙여주세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1시간만 복습하고 낮잠 한숨 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